오늘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문의해주신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 회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서적과 연구에서 다양한 회복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크게 7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연애에서의 행동 양식을 알아두시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러한 현실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 기제 중 하나인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요. 만일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났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받은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는 가능한 한 그들과 모든 접촉을 끊으세요. 하지만 사실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들과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 보고 싶지 않아도 그들의 SNS를 보게 될 수도 있으며 또는 그들이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전화번호, 이메일, SNS를 차단하여 상대방과의 원치 않는 접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대처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이별 후에는 우울, 걱정, 불안, 수치심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에게 학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이별 후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감정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 같은 정서적 혼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회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너무나 강력해서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때로 혼자서 견디기 버거울 정도라고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때때로 여러분은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후에 돌아온 그들을 받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포함하여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이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같은 감정의 이면에 있는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탐색함으로써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구의 과정은 홀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그들의 입맛대로 바꾸어 넣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머리나 옷차림이 너무나도 촌스럽고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당신을 조종하고 유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상을 통제하고 친구들이나 취미,
혹은 여가 활동으로부터 당신을 고립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로 당신은 원래의 자신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당신의 외모, 당신의 일, 당신의 취미와 흥미, 당신의 주변 사람들, 당신의 일상을요. 따라서 치유를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전에 원래의 당신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복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멍청하고 바보 같다며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을 꼭 붙드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고통스러운 관계에 종지부를 찍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결심을 칭찬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자신을 도닥여주세요.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편안한 수면, 건강을 위한 운동, 충분한 휴식, 취미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등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 재활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물을 채워 놓을 수 있는 것처럼요.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